CNBC 메인을 보면 탑뉴스가 수천 명의 바그다드 시민이 솔레이마니라는 이란의 장군의 죽음을 애도했다. 미국은 그레이트 사탄이다. 미국에서 드론 공격을 해서 민병 수비대의 장군, 이란 정규군의 장군이죠. 그 사람이 죽은 부분이죠. 국제 유가가 3% 정도 급등을 했어요. 독일 닥스 지수가 1.25%가 급락을 했어요. 미국의 3대 지수가 0.8% 정도 하락을 했다. 미 이란 혁명수비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 이 부분이 2019년 4월 6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첫 사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그러한 사람들은 다 뭐다? 바로 네오콘이에요. 미국의 정보는 네오콘 정보다. 네오콘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급파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미소 냉전 시대의 인물들일 수 있어요. 그만큼 강경파예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우리나라나 북한에서는 우습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CIA 국장을 지냈고 굉장한 우파다. 이 부분은 뭐냐면 1990년대 걸프전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전이 발발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공습을 여러 차례 했죠. 계속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들을 했는데 후세인 제거가 되면서 이라크가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러시아의 지원을 아사드 정권이 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느니 하면서 유럽하고 미군이 개입을 했죠.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반발을 하면서 반군과 지금 교전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시리아도 일정 부분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이란이 남았죠.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라고 하면 유태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 유태인을 왜 보냐? 우리가 주식을 하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펀드들이 결국엔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유태인들의 돈이다. 조세 회피 지역에서 들어오는 돈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란 민병대의 최고의 전략 사령관이 죽었다. 유태인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들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한 번 또 붙지 않겠냐. 유태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이란이든 중동이든 한 군데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트럼프 정부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공화당에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 정책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미국 정규군 테러 조직 임박하다, 정상국가 취급 않겠다라고, 이것도 4월 달에 나온 뉴스고요. 핵협상 파기 속도 내는 이란. 어떻게 보면 이란이 말려들었죠. 이란이 말려들었고 핵협상 파기하겠다 속도를 내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이란과의 핵협상 인정 못하겠다, 오바마 정부 때 했던 부분 인정 못하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이라크 시위대 미 대사관 습격, 바로 가장 큰 이유였죠. 이라크 시위대가 12월 31일 이 대사관을 습격을 했어요. 트럼프가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카자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내 시아파 군대로 대표적인 친이란 무장 조직이다라고 그 장군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죠.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하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민병대 공습한 부분이죠. 현재 가장 큰 이슈다. 지금 미국은 새로운 무기를 완벽하게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드론이라는 공격, 처음으로 드론으로 이란의 장군을 제거했다. 이건 엄청난 성과죠. 이거는 러시아가 봤을 때 깜짝 놀랄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봤을 때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미국의 공격력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찔끔찔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드론의 이러한 공격력은 좋게 그냥 뉴스화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도가 엄청난 드론 공격이 확실한 부분들이 있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무언의 압력을 지금 주고 있다. 여기 나오는 카르로스 고은 닛산 전 회장,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이 횡령이나 배임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닛산 전 회장이 일본을 벗어난 거죠. 이 인터폴로 일본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잡아와라, 숨바꼭질하고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라크 관련 뉴스가 가장 크죠.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죠. 카프로, 극동유화, 그다음에 SK에너지화학. 이게 원래 예전에 사우디 유전 폭발이라는 테마를 사우디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유전이 한번 폭파돼서 한번 크게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홍구석유가 대장이었었죠. 이거는 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시장의 핫한 부분이고, 이게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종목들은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돈과 연결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유태인의 돈들이에요.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돈은 유태인들의 돈이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해피지어 통해 가지고 국내에도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유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죠.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국제 유가를 봐야 돼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게 크게 오른다.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도 저평가인데 만약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왜곡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한순간에 잡아서 계속 밑에서 제가 잡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뭐 10%다, 20%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유태인들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시각이죠.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태인 시각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나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국제 유가를 보시고, 국제 유가가 일정 부분 오른다라고 하면 이제 변동성은 위아래로 막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오르다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변동성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만기주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변동성 재료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1월 넷째 주 정도 되면은 6월 가까이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변동성이 그때 한번 지켜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태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란과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국제 유가를 지켜보시라.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국제 유가가 일정 부분 올랐다가 거기서 빠지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시장은 안정화된다라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성투자하십시오.